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조성국입니다. 오늘은 총이치 기공학 11주차 나비치 매물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공치 배열 잘 마무리하셨나요? 저는 몇 주간을 인공치 배열과 싸움을 하다가 이제야 뭐가 문제였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의치상 조각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하악 제1대구치의 원심 협축 교두가 상악 제1대구치의 중심화로 들어가면 자연스레 하악 구치부의 교두들은 상악 구치부의 근심화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공치 배열을 한 4번 정도 다 뜯고 다시 배열을 해보니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주말을 포함해서 학교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실습을 했는데요. 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골골대고 있는데 이번 주말을 통해 조금은 쉬어야 하는데 그래도 제 자신을 위해서 또 달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컨디션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최대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네, 목소리가 듣기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이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 포커스를 맞췄고 그것에 대해 살짝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실습이 프라이머리 파트, 즉 나비치 제작 과정이었기에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비치를 제작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수지의치를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총이치는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즉 수지의치는 단단해서 구강 내에서 치아의 기능을 하기엔 용이하지만 수정 및 보완은 용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정 및 보완이 용이한 왁스를 이용하여 나비치를 만드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환자 구강 내에서 검사를 해서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하는데 수지의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왁스로 제작된 나비치가 환자 구강 내에 시접되어 편안함을 느껴야만 수지의치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총이치 실습 과정이 바로 나비치를 제작하는 단계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반 친구들은 인공치 배열과 의치상 조각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28개의 인공치가 모두 심어진 후에는 잇몸의 형상을 좀 더 자연스럽게 묘사해주기 위해 치은 형성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프라이머리 파트, 나비치 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컨다리 파트, 즉 수지의치 제작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첫 시작이 나비치 메모리라 할 수 있습니다. 나비치를 수지의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왁스를 레진으로 바꿔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그 무언가가 과연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매몰에 필요한 플라스크입니다. 나비치의 매몰은 인공치아의 배열과 치은 형성이 끝나면 임시 의치상인 나비치를 영구 의치상인 치은색의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모형에 부착된 나비치를 함 속에 넣고 석고나 한천으로 메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네, 바로 이 과정을 말씀드린 건데요. 수지의치 제작을 위한 매몰하기 전 준비 사진인데요. 상악과 하악의 모형과 의치상이 보이고 상암과 하암의 플라스크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를 하기 전에 나비치를 물에 침수시켜야 하는데요. 간략적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메모를 하기 전에는 나비치를 물에 침수시켜야 하는데요. 이때 물은 순수한 물보다 석고 모형을 트리밍할 때 흘러나오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비치를 물에 침수시키는 이유는 탈수 현상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한 모형 삭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에 침수시킨 다음에는 매물재 분리가 용이하도록 함 내부에 바셀린을 도포해 줍니다. 바셀린을 석고 분리제가 바세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세린을 도포한 뒤에 1차 매몰을 시작합니다. 매몰은 3단계를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1차 매몰은 보통 석고를 이용해서 합니다. 하암의 음영 부분을 채운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바로 왁스 덴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면에 언더컷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1차 매몰이 끝나게 되면 석고 분리제를 또 도포해주고 2차 매몰, 3차 매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몰의 목적은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레진이 전입될 음영의 몰드를 만드는 데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매몰의 사진이고요. 1차 매몰이 끝나면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상암을 장착한 뒤 2차 매몰을 시작합니다. 2차 매몰 시에는 인공치의 교환면과 절단면 부분까지 보통 석고로 채운 뒤 손으로 교환면과 절단면을 닦아 노출을 시켜주고 그 위에는 경석고를 부어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환면과 절단면을 노출시킬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이유는 인공치아의 교환면과 절단면이 3차 매몰 시 사용되는 경석고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교환면과 절단면을 노출시킨 다음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3차 매몰을 실시합니다. 3차 매몰에는 경석고를 사용하는데요. 과잉의 경석고를 제거한 뒤에 경석고의 팽창을 막기 위해 클램프에 장착하고 경화를 유도시키면 됩니다. 충분히 경화가 된 이후에는 상암과 하암을 분리한 뒤에 교합제에 사용된 파라핀 왁스를 제거해 줍니다. 이것이 보일아웃 왁스 후 냉각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왁스를 제거해 주고 왁스 세정이 끝나면 레진 분리제를 잘 도포한 뒤 냉각시켜 줍니다. 이때 상함에는 인공치가 남아야 하고요. 하암에는 주 모형이 남아야 합니다. 상암과 하암의 차이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추후 제작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암과 하암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레진 분리제에서 힌트를 얻으셨을지 모르지만 상암과 하암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는 바로 레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의치상 레진을 전입하는 사진인데요.
레진을 전입한 후에는 오일 프레스에 함을 장착한 후 3단계에 걸쳐 시압을 합니다. 이때 한 번의 강한 압력보다는 점점 세지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은 과잉된 레진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진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비치를 환자 구강 내에 시적했을 때에는 환자가 분명히 편하다고 했는데 레진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수지 의치는 환자 구강 내에 시적했을 때 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잉의 레진은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제가 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드린 발표였고요. 이제부터는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프레지를 보면서 매몰 전 준비 사항부터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몰 전 준비 사항에는 총 6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교합면 인기를 형성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함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발표를 하겠고요. 네 번째는 함과 나비치 모형 사이의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간을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앞서 발표 내용에 표함이 되어 있듯이 모형을 물에 적시는 것이 매몰 전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형과 함 내면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는 것이 매몰 전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러한 과정이 모두 끝나면 드디어 매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몰 전 준비, 교합면 인기 형성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몰 전 준비입니다. 교합면 첫 번째, 교합면을 인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치상의 부피 변화로 인공치의 배열 상태가 변화할 수 있고 모형이 파절되는 경우를 대비하고 교합기 재부착 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15-1과 15-2 그리고 15-3은 교합면 인기 형성에 관한 방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다음은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을 분리해야 합니다. 교합기로부터 상하게 모형 부착반을 분리하고 모형 부착반에 부착된 석고와 작업 모형을 분리해 줍니다. 이때 리마운팅 인덱스에 손상을 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나서 석고 매물재가 유입되지 않도록 나비치 변연부와 모형을 왁스로 완전 봉합해 줍니다. 네, 그림 15-4도 이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다음은 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함이란 나비치를 매몰하여 음영을 만들고 레진을 전입하여 중합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함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함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매몰제도 다르고 레진 전입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함의 종류에는 가압 성형용 함, 그리고 유입 성형용 함, 그리고 주입 성형용 함이 있습니다. 가압 성형용 함은 병상의 레진을 가압, 즉 압력을 가하여 사용하는 함으로 상함과 하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습 때 사용할 함이 바로 가압 성형용 함이 되겠습니다. 가압 성형용 함을 사용할 때는
나비치를 경속고로 매몰하고 레진의 분말과 액을 혼합한 후 레진이 병상이 되면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여 함 속의 음영으로 레진을 전입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공치가 있는 것이 상함이 되고 작업 모형이 있는 것이 하함이 되겠습니다. 그림 15-5 역시 이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유입 성형용 함인데요. 이 함은 유입 성형용 함은 레진을 높은 온도에서 흘러내리게 하는 것으로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매몰제는 한천이나 실리콘이 사용되고 본체에는 유동성 레진의 유입공과 유출공이 있습니다. 유입 성형용 함을 사용할 때는 한천이나 실리콘으로 매몰하고 상온에서 중합되는 유입용 자가 중합 레진을 함 속의 음영에 흘려서 전입을 합니다. 네, 15-6 역시 이렇게 흘려 들어가게끔 이게 매몰제는 아가나 실리콘이 되겠고요. 이렇게 그 15-6 역시 이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 저작권인가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네, 주입 성형용 함은 주사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 높은 압력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금속 제품으로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매몰제는 경속고를 사용합니다. 레진을 중합하는 방법에는 습식 중합 방식과 건식 중합 방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 음영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속고로 하는 것이 좋고 병상의 열 중합 레진을 함 속의 음영에 전입할 때는 공기압에 의한 피스톤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사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는 말씀과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실습 시간에 사용되는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그림 15-7은 네, 이렇게 피스톤의 압력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네, 16-58 역시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그 실습 시간에 사용되는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인데요. 하나우 이젝터 타입의 함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상함과 하함이 보이고 있고요. 플라스크와 디스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A는 상악용 하함이 되겠고요. B는 하악용 하함이 되겠습니다. 함을 준비했다면 함과 납의 모형 사이의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비치가 부착된 작업 모형을 하함에 넣고 높이와 측면의 간격이 함의 크기에 적당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형의 기저부가 너무 크면 모형의 측면을 삭제해야 하는데 석고를 부어서 작업 모형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3mm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석고를 부어 작업 모형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함 내부의 측벽과 모형 측면 사이에 공간은 적어도 3mm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레진을 전입할 때 가해지는 압력에 견디기 위해서는
상암의 상부와 인공치아의 전치부 절단면 사이의 간격은 최소한 6m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15-10은 3mm 이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그 사진이고요. 15-11은 6mm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형을 물에 적셔야 합니다. 매물하기 전에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을 실온의 물에 약 5분 정도 침수시키라는 말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물은 석고 모형을 트리밍할 때 흘러나오는 슬러리 워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비치를 물에 침수시키는 이유는 탈수 현상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한 모형 삭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게 그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린 거고요.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러버볼에 이제 모형을 물에 담아서 보관을 하는 사진이고요. 네, 다음은 석고 분리제 도포입니다. 석고 분리제는 모형과 또 함 내면에 도포해야 하는데요. 먼저 모형 표면에 분리제를 도포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가압 성형용 함을 사용할 때는 매물제로 석고와 경석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석고 분리제 또는 바세린을 도포해주면 되겠습니다. 바세린의 경우 석고 분리는 용이하지만 얇게 바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바세린보다는 석고 분리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5-12는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한 왁스를 제외한 모형 표면에 바셀린 등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주는 사진이고요. 바세린을 발랐다면 저렇게 얇게 켜 발라주어야 합니다. 네, 15-13은 주석박이나 알루미늄 박으로 모형의 기저부를 감싸면 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모형에 매물제가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형이 앞접할 때는 겹쳐지는 부위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함 내면에 분리제를 도포하는 것인데요. 석고 모형에 분리제를 발랐다면 함 내면에도 바셀린을 아주 얇게 도포해 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세린의 단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만약 바세린이 두껍게 도포되어 함 내면에 층을 형성하게 되면 왁스워시를 할 때 함께 흘러나가 틈이 발생하여 후에 의치상 레진을 전입할 때 레진 전입압에 의해 경석고 매물제가 파손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바세린의 경우는 분리는 용이하지만 얇게 발라야 한다는 것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드디어 이렇게 매물 전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비치 매물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비치의 매물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경석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료의 효율성을 고려하여서 1단계와 2단계는 보통 석고로 그리고 3단계는 경석고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물은 3단계를 거쳐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 매물은 보통 석고를 이용해서 합니다. 지금 15-15는 상악 모형의 3단계 매물의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1단계 매물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석고를 혼합하여 하함의 반쯤 채우고 모형의 저면에도 석고 혼합물을 도포한 후 함의 중앙에 나비치 모형을 놓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모형의 리치가 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함의 음영 부분을 채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차 매물이 끝나게 되면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상함을 장착한 뒤에 2차 매물을 실시합니다. 모형을 눌렀을 때 함의 테두리 위로 넘치는 과잉의 석고는 스파츌라로 제거하고 석고의 모형이 평탄하도록 다듬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메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메탈 투 메탈, 그러니까 메탈과
메탈이 닿아야만 합니다. 네. 이 역시 모형의 리치가 하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게 올바른, 그리고 이게 좀 틀린 방향. 아까 1차 매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석고 표면을 문질러서 언더컷이 없도록, 면이 매끈하도록 손질을 해야 한다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15-19 역시 언더컷에 대한 얘기가 됐고, 수직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블럭아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1차 매몰이 끝나게 되면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상함을 장착한 뒤에 2차 매몰을 시작합니다. 네, 2단계 매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비치 왁스 표면에 표면 장력 감소제를 붓으로 도포한 후 매몰하면 매물재가 치밀하게 접촉이 되기 때문에 기포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석고를 다시 혼합해서 큰 붓으로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 부위에 기포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도포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함과 하함의 테두리는 반드시 서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준 사진이고요. 이렇게 2차 매몰 시에는 인공치의 교환면과 절단면 부분까지 보통 석고로 채운 뒤 손으로 교환면과 절단면을 닦아 노출을 시켜줍니다. 지금 이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요. 15-23 그림이 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렇다면 왜 교환면과 절단면을 노출시킬까요?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이유는 인공치아의 교환면과 절단면이 3차 매몰 시 사용되는 경속고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보통 석교가 경화되면 교환면에 남아있는 잔류 석고는 조각도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3단계 매몰을 하기 위해 경화된 석고 표면에 다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 줍니다. 이렇게 교환면과 절단면을 노출시킨 다음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3차 매몰을 실시한다는 말입니다. 3차 매몰에는 경석고를 사용하는데요. 네, 경석고를 혼합하여 상함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워줍니다. 경석고의 양은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아주면 됩니다. 여분의 경석고가 넘쳐 나오는 것을 보고 경석고가 함의 내부에 완전히 채워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몰이 끝나면 과잉이 경석고를 제거한 뒤에 클램프에 넣고 경화를 유도시키면 됩니다. 15-26 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함이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도록 돼야 된다는 것이고, 시합을 할 때는 점차 강력해지는 힘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강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차 매몰이 끝이 났습니다. 매몰한 경석고가 경화를 하면 레진을 전입할 음영을 형성하기 위해 상함과 하함을 분리하여 함 속의 나비치 상의 왁스와 기초상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왁스 제거라고 합니다. 매몰한 경석고가 경화하면 레진을 전입할 목적으로 왁스를 제거한다는 것인데요. 60도와 70도의 온수에 5에서 10분간 담가두거나 100도 끓는 물에 3-4분간 담가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100도의 끓는 물에서는 왁스가 녹을 수 있으므로 60에서 70도 온수에 담가두는 방법이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레진 온성기로부터 함을 꺼내어 클램프로부터 함을 분리할 때는 함의 후방과 전방에 있는 홈에 끓이나 석고 조각도를 넣고 가볍게 들어 올려 상함과 하함을 분리시킵니다.
지금 이 말을 D번에 설명을 한 것이고요. 네, 레진 분말의 양은 나비치상의 무게의 1.2배와 여유 분량을 추가하여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오버패킹법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음영속이나 인공치아 및 모형에 묻어있는 왁스를 끓는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 제거해야 합니다. 왁스 제거가 끝나면 주형의 엣지 부위에 있는 날카로운 부위를 조각도로 제거하여 레진을 전입 시 파절되어 레진 내부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요. 네, 으치상 음영 내부의 왁스가 깨끗하게 제거되었는지 최종 확인을 하고 이제 으치상 후연 폐쇄와 릴리프 처리를 시행한 후 분리제를 도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레진 분리제는 모형이 좀 따뜻한 상태에 돼야지 이렇게 막을 형성을 하지 않고 잘 분리제가 잘 발리고요. 만약에 그 모형이 뜨뜻하지 않다고 하면 그 뜨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암과 하암이 분리되지 않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암과 하암이 분리되지 않는 원인에는 1단계 매몰 시 사용한 석고 표면에 언더컷이 있거나 1단계 매몰 후 석고 분리제를 바르지 않았거나 나비치상의 왁스가 연화되지 않았을 경우, 이때 상암과 하암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니 추후 실습을 하실 때 만약 분리되지가 않는다면 자기가 어떤 부분에 실수가 있었는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으치상 후연 폐쇄입니다. 상악 으치 후연 부위의 음압 유지를 위해 폐쇄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 연 구개와 경 구개의 경계부를 따라 연 조직상에 압박을 가하여 폐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수연승법 1과 수연승법 2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연 폐쇄에 대한 기본 설계 원칙은 국의 경사가 심하면 좁은 형태의 비드를 형성하고 경사가 완만하면 넓은 형태의 비드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중압되기 전에 레진이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고 레진액이 석고 내면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두 종류의 크기의 붓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 작은 붓은 분리제를 인공치아 주위, 그 아마 엠브레저 사이에 바를 때 사용하고요. 큰 붓은 그 외 모형과 석고 음영 내부에 도포할 때 사용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11주차 매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당히 목이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크게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최근에 그 미세먼지 농도가 엄청나게 심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주말이었는데요. 그때 그냥 아무런 경각심 없이 계속 돌아다니고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픈데 좀 재밌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입니다. 그 JTBC에서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나라는 정말 모처럼 공기가 맑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공기 맑은 게 뉴스가 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미세먼지 얘기를
저희 탐사 플러스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렇게 공기 좋은 것도 잠시 우리는 다시 미세먼지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피해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반짝 좋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같은 날은 1년 중에 거의 없습니다. 우선 오늘 처음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달부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진들이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기질 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서 대기 상황을 살펴봤더니 맑은 하늘에도 먼지띠가 자주 나타났고 여기에서 공해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대기질이 이렇게까지 나쁠 줄 몰랐다고 나사 연구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위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엊그제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나사 연구진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몰랐던 우리 하늘과 공기 얘기, 정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한눈에 봐도 뿌연 물질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유입되거나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흐름을 분석한 겁니다. 나사 연구팀은 지난달 2일부터 오산 미군기지에서 세 대의 비행기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을 돌며 대기 상황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나타난 한반도의 공기는 어떨까? 모두들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I would say I was very surprised at how bad the air quality was in Korea. Yeah, I was not expecting it to be this bad. You can't really see the buildings and hills very far, and there were a couple of weeks where we were seeing that a couple days straight. So that was very frequent? Yeah, it was frequent. 공기가 좋은 날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I don't think I've seen blue skies except after rain since I've been here. 특히 서울의 공기질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We make sure that we begin each flight with a pass through the Seoul city. So we've seen a lot of high pollution in the Seoul area and especially downwind of Seoul through our flights. 또 오늘처럼 맑은 날도 공기가 좋은 건 아닐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연구진이 비행 중 서울 상공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산과 집이 잘 보이고 아파트의 모습도 깨끗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높은 고도에서 찍은 사진은 오염물질로 형성된 먼지띠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날은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좋음인 날이었습니다. 지상에선 안 보이지만 상공에선 확인 가능한 이런 기체상의 먼지띠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연구진들을 더 만나보기 위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비행기 내부엔 이처럼 대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각종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비행을 하면서 대기 중에 생성되는 오염물질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흔히 미세먼지 하면 중국에서 오는 것만 떠올리지만 적지 않은 부분은 항공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징후도 나타났습니다. It looks like certainly on many days, most of the haze and other pollution is local. I think it's been surprising to see how much of the fine particles might actually be initiated by some of the emissions from local sources. 특히 유해가스 등이 미세먼지로 바뀌는 2차 오염물질이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2차 오염물질은 발전소나 경유차 등에서 나오는 1차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겁니다. 2차 오염물질은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 등을 만들어냅니다. 미세먼지 중에서 2차 생성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80%, 70%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은 저희가 미세먼지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질 연구의 최적의 장소일 정도로 한국이 최악의 공기질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his seemed the perfect place to come and continue learning more about air quality. Korea, it seems that reaching those dangerous levels happens more easily. 탐사 플러스 정지윤입니다. 잘 보셨나요? 바로 이렇게 아픈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네, 참, 서로 되게 무지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미세먼지 방지를 하는 것을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구비를 해놓을 생각이고요. 이번 주말
또 바쁜 주말이 되겠지만 최대한 컨디션 회복과 몸 회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수님과 학우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16-0880 조성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